저녁 9시. 희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카톡이었다. 새언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희진 씨 다음 주 토요일이 아기 돌잔치인데요. 희진은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또 시작이네. 스크롤을 내렸다. 그때도 안 오실 건가요? 최소한 돌반지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인간이라면 그날은 와야죠. 희진의 손이 멈췄다. 인간이라면 그 단어가 유난히 날카롭게 꽂혔다. 희진은 몇 번이나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인간이라면 와야 한다고? 내가 인간이 아니라는 건가?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희진은 32살 직장인이다. 4살 터울의 오빠가 있다. 하지만 둘은 거의 남남처럼 지냈다. 싸우지도 않았다. 다만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서로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학창 시절부터 그랬다. 성인이 된 이후엔 더 그랬다. 희진은 20살에 서울로 올라와 혼자 살았고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나 잠깐 얼굴을 마주쳤다. 부모님과는 다르다. 희진은 부모님과 여행도 다니고 자주 본가에 들른다. 부모님도 서울집에 놀러 오신다. 오빠 역시 부모님과는 잘 지낸다. 말 그대로 부모님과 희진, 부모님과 오빠가 각각 연결된 구조였다. 그 사이에 남매는 없었다. 그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오빠가 결혼하면서부터였다. 새언니는 자주 연락을 했다. 어버이날 식사 날짜를 맞추라는 메시지, 부모님 생신 선물을 어떻게 할 거냐는 메시지, 늘 각자 알아서 해왔던 일이었다. 희진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답했다. 저는 따로 할게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다. 작년 말 조카가 태어났다. 추석에 처음 본 아이는 분명 귀여웠다. 하지만 희진에게는 낯선 감정이었다. 아이를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오빠의 아이라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부담스러웠다. 잠깐 인사만 하고 방에 들어가 있었다. 아이 부모가 바로 옆에 있는데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장문의 카톡이 도착했다. 출산 때 연락 한 통 없었다는 말, 예쁜 옷 한 벌도 없었다는 말, 고모라면 상식적으로 라는 문장. 희진은 당황했고 웃음이 났고 동시에 화가 났다. 고모라는 단어는 그날 처음 들은 호칭 같았다. 희진은 답했다. 오빠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개선할 생각 없습니다. 부모님 일외에 사적인 관계를 이어갈 생각 없습니다. 조카에게는 고모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차갑고 단단한 문장이었다. 다음 날 부모님에게 전화가 왔다. 새언니가 울었다고 했다. 왜 그렇게 쌀쌀맞게 말하냐고 했다. 희진은 덤덤하게 말했다. 언젠가는 해야 할 말이었어요. 고모의 역할, 도대체 어디까지가 도리이고 어디부터가 강요일까? 둘은 남매라기보다 남처럼 지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오빠는 오빠대로, 희진은 희진대로 살았다. 같은 집에 살았지만 방이 달랐고 밥을 같이 먹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다. 싸운 적도 없다. 싸울 만큼 가깝지 않았다.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학창 시절 오빠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고 희진도 자기 친구들과 어울렸다. 집에서 마주치면 눈인사 정도만 하고 지나쳤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더 멀어졌다. 희진은 20살에 서울로 올라왔다. 대학을 다니고 취업을 하고 혼자 살았다. 오빠는 고향에 남았다. 명절에 본가에 가면 가끔 마주쳤다. 이상하지도 않았다. 불편하지도 않았다. 그냥 그랬다. 부모님과는 달랐다. 희진은 부모님과 자주 통화했다.
여행도 다녔다. 본가에도 자주 들렀다. 부모님도 서울집에 놀러 오셨다. 오빠 역시 부모님과는 잘 지냈다. 주말마다 본가에 들르고 부모님과 밥도 자주 먹었다. 말 그대로 부모님과 희진, 부모님과 오빠가 각각 연결된 구조였다. 그 사이에 남매는 없었다. 누군가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남매가 왜 그렇게 사이가 안 좋냐고. 하지만 희진에게는 그게 자연스러웠다.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오빠가 괴롭힌 것도 아니었고 희진이 서운하게 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처음부터 그랬다. 서로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편했다. 모든 남매가 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명절, 본가에 가면 오빠와 같은 공간에 있었다. 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다. 부모님이 중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희진과 오빠는 각자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봤다. 어색하지도 않았다. 그냥 익숙했다. 그 균형은 오빠가 결혼하면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새언니가 등장했다. 그리고 그녀는 희진에게 자주 연락을 했다. 어버이날 식사 날짜를 맞추라는 메시지, 부모님 생신 선물을 어떻게 할 거냐는 메시지. 희진은 당황했다. 늘 각자 알아서 해왔던 일이었다. 희진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답했다. 그렇지만 새언니는 이해하지 못했다. 왜 따로 하냐고. 가족인데 함께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희진에게 오빠는 가족이 아니었다. 법적으로는 남매였지만 감정적으로는 남이었다. 그게 희진의 진심이었다. 희진은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생각했다. 왜 자꾸 나를 끌어들이려고 하지? 오빠와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정리됐다. 아무도 상처받지 않았고 아무도 불편하지 않았다. 그냥 없는 관계였다. 그런데 새언니는 자꾸 그 관계를 만들려고 했다. 희진은 그게 불편했다. 그리고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했다. 오빠가 결혼한 건 2년 전이었다. 결혼식에 참석했다. 축의금을 냈다. 축하한다고 인사했다. 그게 전부였다. 희진은 결혼 준비에 관여하지 않았다. 오빠도 원하지 않았고 희진도 원하지 않았다. 그게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새언니는 달랐다. 결혼 후 새언니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됐다. 희진 씨 안녕하세요. 오빠 와이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네, 그게 끝일 줄 알았다. 하지만 며칠 뒤 또 연락이 왔다. 희진 씨 다음 주 어버이날인데 식사 어떻게 할까요? 희진은 화면을 보며 멈칫했다. 어버이날 식사는 늘 각자 알아서 했다. 희진은 희진대로 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오빠는 오빠대로 했다. 그게 편했다. 희진은 정중하게 답했다. 새언니의 답장이 왔다. 아, 그래요? 그럼 시간 맞춰서 같이 하는 건 어떨까요? 가족인데 함께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뒤로도 연락은 계속됐다. 부모님 생신 선물은 어떻게 할 거냐는 메시지. 명절 인사는 언제 갈 거냐는 메시지. 새언니는 늘 함께를 제안했다. 하지만 희진은 늘 따로를 선택했다. 희진에게 오빠는 함께할 대상이 아니었다. 조카가 태어났다. 출산 소식은 부모님에게서 들었다. 오빠 아들 낳았대. 아, 그래요.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희진은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직접 연락할 생각은 없었다. 오빠와 통화한 지도 오래됐다. 굳이 지금 할 이유도 없었다. 추석 명절. 조카를 처음 봤다. 아이는 분명 귀여웠다.
하지만 희진에게는 낯선 감정이었다. 아이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오빠의 아이라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부담스러웠다. 희진은 잠깐 인사만 했다. 건강해 보이네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 부모가 바로 옆에 있는데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희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새언니에게서 온 장문의 메시지였다. 희진은 스크롤을 내리며 읽었다. 희진 씨 출산 때 연락 한 통 없으셨어요. 예쁜 옷 한 벌도 없었고요. 고모라면 상식적으로 조카한테 관심을 좀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희진은 화면을 보며 웃음이 났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고모? 그 단어가 낯설었다. 새언니에게서 처음 듣는 듯한 고모라는 단어였다. 희진은 당황했고 동시에 화가 났다. 부모님 일외에 사적인 관계를 이어갈 생각 없습니다. 조카에게는 고모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차갑고 단단한 문장이었다. 희진은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다음 날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희진아. 네. 희진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부모님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래도 조카인데. 부모님, 저는 조카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오빠한테도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요. 부모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 일은 그렇게 정리되는 듯했다. 새언니에게서 연락도 오지 않았다. 희진은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며칠 후 다시 메시지가 왔다. 희진 씨 다음 주 토요일이 아기 돌잔치인 거 알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인간이라면 와야 하지 않겠어요? 희진은 화면을 한참 바라봤다. 인간이라면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희진은 메시지를 보고 또 보았다.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희진은 불안했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새언니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연락이 올 것 같았다. 희진은 결심했다. 오빠에게 직접 말해야겠다고. 희진은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10년 만이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다. 신호음이 울렸다. 여보세요. 오빠의 목소리였다. 낯설었다. 오빠, 나 희진이야. 무슨 일이야? 오빠, 나 언니한테서 더 이상 연락 안 왔으면 좋겠어. 침묵이 흘렀다. 왜? 오빠도 알잖아. 우리 사이 어떤지. 그래도 와이프가 노력하는 건데. 나는 원하지 않아. 희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오빠, 우리 관계 개선할 생각 없어. 앞으로도 사사로운 교류 없을 거야. 중간에서 정리해줘. 더 이상 연락 없게. 희진은 전화를 끊었다. 며칠간 조용했다. 새언니에게서 연락도 오지 않았다. 오빠에게서도 연락이 없었다. 부모님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다. 새언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희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또? 메시지를 열었다. 희진 씨 다음 주 토요일 아기 돌잔치. 진짜 안 오실 건가요? 최소한 돌반지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인간이라면 진짜 와야 하지 않겠어요? 희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인간이라면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런데 왜 또 이러는 걸까? 희진은 화가 났다. 동시에 지쳤다. 그렇다고 따뜻해질 생각도 없었다. 희진은 메시지 창을 닫았다. 희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자신이 속이 좁은 건가? 아니면 그저 이미 오래전에 끝난 관계를 인정하는 것뿐인가? 도대체 어디까지가 도리이고 어디부터가 강요일까? 답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희진은 오빠의 가족을 가족이라고 느낀 적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 희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인간이라면 와야 하지 않겠어요? 그 문장이 계속 맴돌았다. 희진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속이 좁은 걸까? 그래도 부모의 자식이고 조카의 고모인데 혈연으로 따지면 맞다. 법적으로도 맞다. 하지만 희진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희진은 기억을 더듬었다. 어릴 때부터 멀었다. 같은 집에 살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다. 학창 시절에도 성인이 된 후에도 오빠는 오빠대로, 희진은 희진대로 살았다. 서로에게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고모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돌잔치에 가야 하고 돌반지를 해야 하고 조카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희진은 웃음이 나왔다. 정은 없는데 의무만 생긴 건 아닐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조카 돌잔치에 가지 않는다고 내가 비정한 사람이 되는 걸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고모가 조카 돌잔치에 안 간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말을 들을 것 같았다. 희진은 핸드폰을 들었다. 돌잔치 초대장을 다시 봤다. 읽지 않음으로 남아 있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다. 열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까? 희진은 한참을 고민했다. 오빠가 싫은 게 아니었다. 조카가 미운 것도 아니었다. 그냥 관심이 없을 뿐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관심 없음은 용납되지 않는다. 희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답을 내리지 못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관계를 강요할 수는 없다. 혈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랑해야 하는 건 아니다. 법적으로 남매라고 해서 무조건 친해야 하는 건 아니다. 고모라고 해서 무조건 조카를 아껴야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이라면 와야 하지 않겠어요? 그 문장이 다시 떠올랐다. 희진은 한숨을 쉬었다. 돌잔치는 다음 주 토요일이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희진은 결정해야 했다. 가거나 가지 않거나. 희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